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가 이제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전염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연일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전염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에는 코로나19의 대책이 되어줄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정보인 만큼 끝까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연금보험의 수익률을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 비교, 분석까지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렇게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보험플랜 119와 함께 보험 준비 든든하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들 모두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1:1 상담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인데요. 요즘 연일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오늘은 이 대책이 되어줄 수 있는 보험 소개해드립니다. 신경희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희 전문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영향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나라인데요. 자, 보험 쪽에서는 어떤 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병 쪽일까요? 아니면 재해 쪽일까요? 아니면 상해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자,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보시듯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는 제가 며칠 전에 보내온 자료인데 이거 말고도 지금 더 많은 나라들이 위험에 처해 있죠.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사실 전염 때문에 위험이 큰 문제인 것보다는 사망자 수가 많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자, 우리나라 사망자 수 얼마나 많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오전 자료에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분들이 더 많이 사망을 하고 있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50대부터 80세까지 사망자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사망자 수는 안 아픈 사람보다는 기저질환 환자분들이 사망에 이르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기저질환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가 아프거나 이랬을 때 혈압이 있거나 뭐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이런 분들한테 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는 처음에 우한에서 시작됐죠. 우한에서 시작되면서 집단 폐렴으로 사망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사망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환자 수가 급증을 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 폐렴이라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이 코로나19가 바이러스 때문에 폐렴이 오는 것도 위험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미세먼지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폐질환 환자들이 아주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질환 환자 얼마나 많이 늘고 있나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새 증가한 폭이 이렇게 보시면 계속 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치료비 면에서도 2011년도에는 290만 원 정도였던 치료비가 쭉 증가를 하면서 300만 원 후반대까지 치료비가 인상이 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치료비가 발생을 할 거고요. 환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환자 수들을 통계를 내봤더니 10위까지에서 폐질환 환자분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나 봤더니 남자분들은 3위에 폐렴이 있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이렇게 세 군데의 폐질환 환자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폐렴이 4위에 나와 있고요. 폐혈증 등 여러 가지 폐질환으로 해서 사망자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폐질환에 대한 위험률이 굉장히 높으니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또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폐질환까지 같이 겹쳐진다고 하니까 더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보험 영역. 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보험에 이 질환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료보험 실손의료비 가입하고 있죠. 치료비는 지급이 가능한데 사실 이 코로나19는 나라에서 지금 다 치료비를 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는 실제로 내가 비용을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는데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로서는 실손의료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이 가능한데요. 코로나19가 폐질환이 굉장히 위험했잖아요. 그래서 폐로 인해서 폐 이식 수술을 했다. 그러면 75%의 후유장애가 생기고 폐를 일부 절제를 했다. 그러면 폐절제했을 땐 30%의 후유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후유장애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질병하고 재해 쪽에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가능하신데 재해는 약간의 분종 소지가 있는데 그건 이따가 Q&A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질병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해요. 특정 질병이라는 것은 내가 고혈압성 수술비라던가 뇌혈관, 심혈관 이런 수술비는 코로나19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급을 하지 않는데 단 폐질환을 포함하는 질병으로 진단받았다 그러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일당 질병으로 가능하시고요. 응급실을 가신다 그러면 응급실도 질병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후유증하고 합병증으로 인한 폐질환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면 호흡기 질환 등 진단비, 폐질환 진단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보험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가 이제 폐질환에 대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준비하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험 영역에서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프신 분과 건강하신 분 두 분류의 보험을 지급해 봤는데요. 가장 위험한 게 이제 건강하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폐질환에 걸리고 호흡기 질환에 지금 사망의 위험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질병 사망보험금을 받으실 때 1억을 받으시게 되는데 사실 이 사망보험금 1억이라는 게 만약에 생명보험 쪽에 종신보험에 가입을 한다라고 하시면 40세 남자분들이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하는 게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요. 굉장히 많은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덜어드리는 플랜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사망보험금 1억이고요. 그리고 각종 질병 수술에 대해서 받으실 수 있고 수술비, 응급실 지원비, 호흡기 질환 진단비, 폐질환 진단비, 폐 완전 절제 수술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진단비와 수술비를 복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보험료 중요하죠. 보험료. 납입 기간은 20년 납에 20년 만기로 해서 20년 동안 납입하시고 보상받으시는 보험 준비해봤습니다. 40세 남자분은요. 33,000원대, 50세 43,000원, 60세에 55,000원에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3만 원대에 다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가능하신데요. 사실 이 분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가입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준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음 플랜에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준비 가능한 플랜 준비해봤습니다. 3개월 안에 의사가 입원해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 이런 진단이 없으시면 가능하시고요. 2년 안에 입원 수술 하신 적 없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5년 안에 암이 아니셨다면 가능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3천만 원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각종 수술비를 준비했는데 만약에 폐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셨다. 그렇다면 수술비를 1,620만 원 받으실 수 있고 이 수술 후에 내가 만약에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사망보험금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대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플랜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보험료 20년 동안 납입하시고요. 20년 만기로 똑같이 준비해봤습니다. 40세 남자분 34,000원에 준비 가능하시고 50세에 58,000원, 60세에 78,000원에 준비 가능하십니다. 여성분들은 여성분 33,000원, 50세 5만 원, 60세 58,000원에 준비 가능하십니다. 가장 위험한 사망에 대한 위험을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코로나19의 대책이 되어줄 수 있는 보험을 만나봤습니다. 요즘 정말 무서우시죠?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돌아다닐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 쪽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전염병입니다.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보험을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폐질환 진단 시에 진단비를 받으시고요. 폐 쪽으로 수술을 할 때마다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함께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폐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치사율도 굉장히 높은 만큼 손해보험사의 사망 보장까지 함께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렇게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코로나19의 대책이 되어주는 보험 저희가 몇 가지 질문 통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호흡기 질환과 만성호흡기 질환이 있잖아요. 이거의 차이점이 좀 궁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까 제가 아프시지 않은 분들을 진단비 속에 호흡기 질환과 만성호흡기 질환 진단비를 두 가지를 넣었는데요. 이 차이점은 호흡기 질환은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시게 되거든요. 호기랑 검사를 하는데 세게 불었을 때 일반인보다도 호흡량이 50% 미만일 때는 호흡기 질환이고요. 세게 불었을 때 일반인보다 40% 미만이다. 그러면 만성호흡기 질환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호흡기 질환은 세게 이 바람을 불었을 때 50% 미만인 분, 그리고 40% 미만인 분이 이 만성 호흡기 질환이라고 하니까 이에 대한 진단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생각하기는 싫지만 이 코로나19로 지금 사망자도 수십 명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됐다. 그럼 어떤 형태의 그런 사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사망보험금 보험사마다 많이 나와 있는데요. 손해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이라는 거는 이제 상해 사망이 있고 질병 사망이 있는데 상해 사망은 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없고 질병 사망으로 인해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사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재해사망보험금으로는 코로나19가 1급 전염병으로 이제 나라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생명보험사마다 해마다 약관이 좀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관을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1급 재난 상태의 바이러스가 해당되는 약관을 갖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로 사망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질병 사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손해보험사의 상품에서는 재해 사망으로 인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좀 어려우시다면 연락 주신다면 저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경이 전문가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여러분들이 멀리 보지 않아도 당장 나와 내 가족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를 대비한 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사망 보장까지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랄게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 만큼 보험으로 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 보험에 궁금증 있으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그리고 보험료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까지 저희가 리모델링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는 연금보험의 수익률입니다. 오늘은 이은희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보험을 딱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수익률이 좀 관건일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수익률 좀 비교를 해주시고 좋은 상품 있으면 추천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익률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지 같은 금액으로 예. 아나운서님은 30만 원을 투자하셨고요. 예. 저는 10만 원을 똑같은 30만 원을 투자했는데 네. 나중에 받는 금액이 틀리다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저는 더 많이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예.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이것만은 지켜보자 하는 생각으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연금보험 수익률 어떤 것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은 예.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 네. 국민연금에 지금 가입이 다들 되어 계시죠? 네,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예. 대부분 쉽게 그냥 얘기를 하자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이제 보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의식주는 그래도 해결이 된다.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이 된다. 퇴직연금이 만약 있으시다면 간혹 외식도 가능하다. 네. 예. 만약에 개인연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면 간혹 해외여행도 갈 수 있다. 네. 어떤 연금까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생활의 질이 좀 달라질 것 같네요. 네,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노후 삶이 이 젊었을 때 삶보다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네, 나이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후 삶이 이 긴 노후 생활을 어떻게 지금부터 만들어 갈 것이냐. 현명하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연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정리를 해볼까요? 네, 딱 네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보험 가입할 때는요, 납입 기간을 좀 짧게 하셔야 됩니다.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가 납입을 꼭 활용하셔야 되고요. 또 세 번째로 펀드 변경 같은 거, 변액 연금 같은 경우에는 펀드 변경을 수시로 좀 체크하셔야 돼요. 어렵죠? 이 변액 상품이라는 게 뭐 투자하는 네, 그런 투자하는 개념일까요? 상품이죠. 네. 그런 걸로 해야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네요. 확정적으로 확정 이유를 주는 것보다는 예. 앞으로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변액에 투자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신압 상품도 있으니까 이신압 상품도 약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이렇게 지금 네 가지로 나열을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장씩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험 가입 시에 납입 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게 왜 좋은 걸까요? 납입 기간 동안에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예, 그래서 납입 기간을 좀 짧게 설정을 해 두시면요. 뭐 종신보험처럼 이렇게 길게 막 20년씩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웬만하면 한 10년에서 12년 정도로 짧게 설정을 하시고요. 연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한번 시작이 되면 종신토록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년, 12년을 딱 납입을 하고 나중에 연금이 시작이 되면 종신토록 받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왜 짧게 해야 되나? 예. 사업비가 많이 빠집니다. 아. 네, 지금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원금이 회복이 빨리 돼야 되는데요. 사업비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원금 회복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원금이 일단 회복이 되고 납입이 끝나게 되면 이 거치 기간에는 적립금의 0.05% 그 이하도 있어요. 회사별로 각각 차이는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비가 굉장히 적게 빠지기 때문에요. 그만큼 목돈이 크게 덩어리로 굴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노후 대비라고 해서 연금보험 생각하면 오랫동안 내는 생각만 했는데 오히려 뭐 할 수만 있으면 오래 유지할 필요 없이 빨리 끝내는 게 내가 이제 보험사의 사업비를 덜 그렇죠. 납입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추가 납입을 적극 활용하라고 하셨어요. 네네. 더 넣는 거예요, 계속? 자, 이 추가 납입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추가 납입. 자, 아나운서님은 같은 가입을 하셨는데요. 30년짜리, 가입서 쓰는 거 귀찮고 전화해서 뭐 추가 납입 이거 귀찮아서 30만 원짜리 연금에 가입하셨고요. 예. 저는 10만 원짜리 주기약 연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전화를 해서 저는 2배 정도 추가 납입을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해서 연결을 해놓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연금 수령액이 확 달라집니다. 나중에 받으실 때요. 왜냐, 30만 원을 주기약으로 하셨기 때문에 3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떼겠죠. 예. 네, 그러면 매달 사업비가 10%라고 가정을 했을 때 3만 원씩 차감이 되면서 결국 저축이 되는 거는 27만 원만 적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10만 원으로 가입을 했지만 추가 납입을 20만 원 추가 납입을 했다. 이렇게 네. 되면 토탈 내는 비용은 30만 원이지만 제가 이거는 가정은 사업비가 10% 추가 납입이 2.5%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17,000원 정도의 사업비만 지출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납입을 하더라도 이걸 이용을 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훨씬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맞아요. 사업비가 이 내는 동안에 예. 납입 기간 동안에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납입 기간 동안에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추가 납입은. 납입하는 기간에 사업비가 많지만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도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사업비를 훅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추가 납입을 하고 또 이왕이면 2배수까지 가능한 네. 그런 보험사를 찾는 게 낫겠네요. 네. 자, 그리고 펀드 변경을 하라고 하셨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또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형 펀드가 있고요, 채권형 펀드가 있는데요.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1.5%에서 2.5% 정도 이렇게 수익률이 안정화돼 있어요. 그렇지만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좀 좋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인데요. 이런 펀드 비율에 따라서,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대부분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주가 막 하락하고 이러면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훅 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인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빠질 때 넣어야 됩니다. 그죠? 기본적인 상식이죠. 예. 빠질 주식 주가가 떨어질 때 넣어야 되고, 또 올라갈 때는 좀 더 적게 채권 쪽에다 더 투자를 하셔야 되죠. 채권이 반대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예.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면 복잡해. 하기 싫어. 나는 그거 못해. 예. 머리 아파.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 이왕이면 좀 공격적인 투자의 성격을 우리가 좀 띈 것을 부지런을 떨어가지고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그 네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네 번째 말씀드렸던 맞아요. 부분에는 일시납을 좀 잠깐 활용해라.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예. 좀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납입 기간에 보험 차감되는 사업비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시납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일시납은 한 번 딱 내놓고 안 내는 거잖아요. 예. 사업비가 첫 달에만 있습니다. 예, 첫 달에만 사업비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그냥 목돈으로 아주 작은 수수료, 유지 수수료만 빼고 굴러가겠죠. 0.05% 내지는 0.02%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굴러가겠는데 이렇게 좀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A보험사를 이 네 가지를 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A보험사와 B보험사에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후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납입기간은 5년부터 20년까지 선택 가능하세요. 선택 가능하시고 추가 납입이 1배에서 2배까지 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A회사 같은 경우에는 2배 납입 가능합니다. 굉장히 큰 거죠, 이게. 그렇죠. 다른 보험사는 2배가 안 되는 회사들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한 배만 되는 회사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가입하고 10만 원 추가 납입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 거고요. 또 내가 10만 원 가입하고 20만 원 추가 납입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 거고요. A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 납입 수수료가 또 전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죠.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네네. 비사도 있어요. 비사의 변액연금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너무 빨리 나가시네요. 인공지능 밸런싱이 아직 중요하기 남아있나요? 때문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펀드 편입비율 막 이런 거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리밸런싱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요즘에 다 AI가 뭐든지 청소기도 AI, 뭐든지 다 AI로 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이 펀드 비율을 조정하기라는 좀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리밸런싱 기능을 선택이 가능합니다. 내가 바꾸지 않아도 알아서 인공지능이 바꿔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투자 성격을 좀 선택하는 게 어려운 게 또 참 그렇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고 그러는데 네네. AI가 보험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 시장 변화에 따라서 예. 채권이나 주식형 펀드를 알아서 편입을 해주는 거죠. 그럼 최대한 그 AI가 잘 알아보고 내가 수익이 날 수 있게 도와주겠네요. 네, 그렇죠. 오. 더 이상 가입하시고 나서 신경 쓸 필요가 거의 예. 없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거치형과 적립형 선택이 가능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비사의 변액연금 상품 살펴볼게요. 네. 이건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비사 같은 경우에는요, 변액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아주 적게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저 보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비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성향에 따라 좀 틀린 건데요. 이게 나는 안정적으로 확정적인 어떤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아요. 이 최저 보증 이율이 납입 기간에는 5% 그리고 거치 기간에는 4%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증에서 수익이 더 나면 더 가져가시는 거고 적게 나면 적게 가져가시는 건데요. 여기는 채권 펀드 그 채권 비율이 70%로 고정으로 되어 있어요.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많이 투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크게 수익을 내실 수는 없어요. 그냥 안전적인 투자로는 적합하죠. 그러네요. A사와 B사의 변액연금보험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공격적이고 하나는 좀 안정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수익률 부분이잖아요. 네, 맞죠. A사와 B보험사 중에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A사를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A사의 이 보험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 납입 기간 5년부터 가능하신 거고요. 네. 제가 맨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건 똑같죠. 그리고 추가 납입이 2배나 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다가 추가 납입 수수료가 없습니다. 네, 앞전에 예시에서는 0.5% 이렇게 해놨었는데 여기서는 없어요. 거기다가 펀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A보험사를 최종적으로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B보험사는요.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연금보험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면 좋겠지만은요. A보험사의 상품은 적극적인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금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AI가 좀 똑똑하게 알아서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어렵게 고민할 필요 없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 납입이 2배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여러분들이 연금보험에 돈을 넣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 납입 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은희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네, 노후를 든든하게 대비해주는 연금보험 이왕 준비하는 거 수익률을 높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이렇게 돈 되는 보험 정보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 바로 도움 드릴 거예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네. 있으세요? 저기 다름이 아니고 예. 저희 남편 거 보험 컨설팅이 필요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남편분 보험이요? 잘 봐드릴게요. 네, 네. 남편분이 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 남편이 지금 35세고요. 젊으시네요. 셀러리맨이에요. 알겠습니다. 직장 예. 다니시고요. 그러면은요, 남편분 혹시 가족력이나 걱정되는 병력 같은 건 따로 없으실까요? 있어요. 어떤 게 제가 예.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그 암 가족력이 시댁 쪽에 있거든요. 암 가족력이요. 그럼 예, 이게 예. 잘 갖춰져 있는지 보장을 확인할 거고, 그럼 혹시 네. 자녀가 있으실까요? 저기 애가 예. 아직 어려가지고 그러니까 예. 남편 종신보험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예.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지금 저기 이제 2살 돼요. 그럼 정말 종신보험에 대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보험료 네네. 부분은 어떠세요? 어떤 좀 부담 되시는 부분이라든가 맞추고 예. 싶은 그런 금액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아무래도 남편이 셀러리맨이다 보니까는 경제적으로 막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애가 아직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예. 아무래도 좀 최대한 좀 저렴하게 맞아요. 가져가고 네. 싶은 보장도 많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았으면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중반이신 남편분의 증권 한 건 보내주셨습니다. 2010년도에 동부화재의 컨버전스 보험 한 건 준비해 놓으셨고요. 지금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0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30대 가장분, 아내분께서 남편분의 증권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암 가족력도 있어서 이것도 걱정이 되신다고 하고 자녀가 어리니까 종신보험도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기를 원하시는 상황인데요. 김동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네. 엄청 쾌활하고 너무 좋으시네요. 아, 예. 네, 지금 계신 데는 코로나 상관없으시죠? 그냥 열심히 조심하고 있는데, 네.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그러니까 각자 위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보내주신 보험 증권 한번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많은 보장을 받고 싶어하는 게 대한민국 네. 누구나의 원하는 소망이랍니다. 맞아요. 네, 네, 지금 가지고 계신 거 먼저 한번 봐드리고 그럼 네. 어떻게 제안을 하는 게 좋은지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이제 그 컨버전스 보험이라고 그래서 이제 동부화재 한 10년 전에 이제 납입을 하셨던 건데 아마 네. 결혼 전에 이제 부모님이 가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 의료실비에다가 암, 천외, 뇌졸중, 이천, 급성심근경색, 뭐 배상책임, 운전자 보험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 그때 당시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들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제 네. 이게 이제 계속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신보험도 하고 싶고 암 가족력도 있고 나머지 질병도 전체적인 보장을 다 갖고 싶으면 네. 이거를 가져가고 또 추가로 하기에는 너무 보험료 부담이 크고 지금 갖고 계신 게 아시다시피 80세 만기고 중간중간에 특약들이 다 3년 갱신으로 이루어졌어요. 알고 계세요? 저 몰랐다가 네네. 요번에 이제 보내면서 보니까 3년 갱신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3년 갱신이란 얘기는 예. 이제 3년에 한 번씩 보험료를 갱신해서 8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셔야 된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그쵸? 그럼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러니까는 3년만 보장받는 걸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지금은 저렴하게 가입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계속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발병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때그때 반영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얘는 좀 아깝기는 하지만 그냥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예. 정리를 하시고 제가 4가지 플랜으로 제안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종신보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제 지금 가장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이 필요한 거잖아요. 혹시 아이가 어리고 이제 남편분 네. 혼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큰 위험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얘를 종신보험으로 1억을 평생 가는 걸로 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부담하시기엔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70세까지가 가장의 책임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아기가 아직 어리니까. 예. 한 살이면 지금 35세면 70세까지만 해도 3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5년 동안은 1억이라는 보장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5천만 원으로 해서 또 1천만 원으로 이게 감액이 되는 종신보험이에요. 근데 얘가 잘 보시면 중요한 게 6만 원 정도씩 20년을 불입을 하셔도 한 1,500만 원 정도밖에는 납입을 안 하세요. 근데 제가 드린 게요? 네네. 근데 70세까지 어떤 위험이 왔을 때 1억이라는 보장을 가져가시고 70세 이후에 가서는 또 노후자금도 필요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까지 불입하셨던 1,500만 원을 가지고 70세부터 연금으로 전환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불입하신 돈은 1,500만 원 가량 넣으셨지만 100세까지 연금을 수령하신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2,980만 원, 무려 3천만 원 가까이는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렴한 6만 원의 보험료로 보장자산 1억도 가져가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게 되면 나중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 하나 이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예.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암 가족력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여파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암 진단비를 1억을 비갱신으로 그냥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려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20년 갱신이라는 그 요즘에 갱신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3년 네. 갱신은 너무 자주 도래하지만 20년 갱신은 20년 후에 물가를 반영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암 진단비 1억에 재진단암 2천 들어가는데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요? 한 10만. 그정 예. 1억 암 진단비 1억을 받으려면 보통 한 10만 원은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3만 7천 원이면 돼요. 그래서 3만 7천 원의 보험료로 아, 진단비 1억을 받으시고 요즘에 핫한 유사암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갑상선암, 상피내암 이런 거 진단 받았을 때도 2천만 원. 네, 그리고 이제 암세포가 내가 갖고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암세포를 보유하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2천만 원씩 주는 재진단암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까지도 다 넣었을 때 3만 7천 원이면 보장이 가능해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사망보장에 대한 거 1억 준비했고, 암 가족력에 대한 거 1억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이제 각종 질병 수술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아까 전에 신경이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코로나와 미세먼지로 인해서 폐질환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을 제가 하나 더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과 뇌졸중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그런 질병에 대한 77대 뭐 이런 질병 종수술비 이런 기타 수술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준비를 하셔도 보험료는 한 9만 4천 원 정도밖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9만 4천 원을 가지고 이런 폐질환에 왔을 때 수술을 하시게 되면 1,01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고 예.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진단 수술을 받더라도 진단비 1,000만 원에다가 수술비를 한 1,500만 원씩 회당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 거를 다 해지하셨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과 배상 책임도 필요하신데 그런 것들도 다 탑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여기 했을 때 다 9만 들어가는 4천 원. 거예요? 네? 여기 안에 뭐 운전자 이런 것도 9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종합보험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단독 실손 의료비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기존 거에서 해지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해서 단독 실비 하나, 반 17,000원인가? 정도밖에는 안 들어가요. 그거 하고 이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이대질환과 수술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암보험 진단비 1억, 종신보험 1억, 이렇게 해서 총 하시면 보험료가 한 20만 8천 원 정도 돼요. 그럼 지금 시청자님이 9만 8천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셨기 때문에 그거 정리하시면 10만 원 정도 추가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죠? 종신을 네. 그거 써가지고 이 다른 걸 다 이렇게 가져가면 그 정도면은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10만 원을 추가해서 종신과 암진단비 1억을 각각 1억까지 가지고 나머지 이대질환과 수술비까지 종합적으로 실비까지 다 이제 종합 선물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을 때 20만 원이면 상당히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정말 이제 포인트는 갱신과 80세 만기고 진단비가 부족했던 것들을 정리하시고 내 가족력과 내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모든 종합 선물 세트를 한꺼번에 제안을 해드렸다라는 게 오늘 포인트인데 마음에 좀 드시나요? 예,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근데 그 시청자님. 예. 네, 마음에 드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네. 남편분 가지고 계셨던 동부화재 보험 아직 30대이신데 3년 갱신이 나중에 좀 후회할 만큼 부담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시면서 모든 보장 들어간 통합보험 그리고 가족력 있으셨던 암보험에다가 여기에다가 아이를 위한 종신보험을 비싸지 않게 넣어드렸고 나중에 우리 시청자분의 연금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시면은 보험료도 한 20만 원대에 맞출 수 있으니까 종신보험까지 합치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연금보험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저렴한 종신보험을 원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내 가족을 위해서 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좋은 보험을 추천받고 싶으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도 상담 도움드리고 있는데 하나 열어볼까요?
자, 2910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17살 딸이 선천적으로 귀가 안 들립니다. 상해 쪽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관련한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넣으셨습니다. 자, 이은희 전문가님, 좀 안타깝게도 따님께서 귀가 안 들리시는 그런 선천적인 질병이 있는데 보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전에는요. 이 장애우에 대해서 이게 차별을 뒀었어요. 차별을 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0월 1일 이후에 금감원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두지 말아라. 장애우들한테 예, 이 지침 때문에 변경 사항이 생겼죠. 지금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으십니까? 하는 내용이 빠지게 됐습니다. 알릴 의무 사항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지 의무 사항에 없다면 가입이 다 가능하신 건데요. 5년 이내에 암이나 30 이상 입원 수술 이런 것들이 없고 1년 이내에 추가 진단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정기적인 검사 3개월 이내에 추가 소견 이런 부분들이 다 빠지셨다면 정상적인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신데 만약에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계시다던가 이러면 325 간편보험이 또 있으신데요. 어린이 간편보험이 또 나와 있어요. 30세 미만으로 또 가입이 저렴한 비용으로 또 가입이 가능하신 비용 나와 있는데요. 간편보험이라고 하면은 5년 이내, 2년 이내 입원 수술, 또 3개월 이내에 추가 소견이나 의사의 진단 이런 것만 없다면 간편으로 아이들도 선천 이상도 가입이 가능한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예. 아니면 눈이 안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 상해 쪽으로 굉장히 가입하기 힘들었잖아요. 네, 현재는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장애우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지 않는 보험들이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예전에 이제 실패하고 모르셨다 하더라도 현재는 달라졌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보험사의 문을 두들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이젠 알릴 의무 없이 간단하게 이제 기준을 통과하시면 건강하신 분들과 똑같이 보험 가입 가능하고요. 혹시나 통과가 안 된다면은요, 예전에 없었던 어린이를 위한 간편 보험까지 있다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하나 더 열어볼까요? 881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10년 전에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았습니다.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큰 수술을 받았다고 거절되네요.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 넣어주셨는데요. 자, 김종희 전문가님, 한번 이렇게 거절을 당하셨는데 이분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분이 이제 10년 전에 관상동맥 우회 수술은 굉장히 큰 수술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종신보험 가입이 불가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방금 전에 문자 주셨던 분처럼 유병자 보험이라는 것이 이제 출시가 되다 보니까 3개월 이내, 2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암 관련된 것만 아니라고 하면 종신보험도 지금 이제 간편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5세부터 이제 75세까지. 그래서 종신보험 가입 연령도 과거에는 한 60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75세까지 325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종신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병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하나 더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4월 1일부로 예정이율이 모든 보험사가 인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을 많이 예고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시는 게 더 좋으시겠죠.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도요, 이제 유병자 보험으로 여러 보장들을 비롯해서 종신보험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자 하나 더 열어볼까요? 582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79살 되신 저희 어머니는요, 당뇨도 있으시고 3년 전에는 협심증 수술도 하셨습니다. 혈관질환 보험 가입 가능하실까요? 라고 넣으셨는데요. 자, 이은희 전문가님, 연세도 좀 있으시고 병력도 있으세요. 이분 어떤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325 간편에 지금 해당 사항 없으시네요. 보시니까 예. 3년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암 아니시죠. 그리고 2년이 넘으셨기 때문에 가능하시고 또 3개월 이내에 추가 소견이나 이런 진단이 없으셨다면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예전에는 연세 때문에 내가 지금 80이 다가오는데 이게 보험 들어줄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현재요. 90세까지도 가입 가능한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담보 금액만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요. 웬만하면 가입들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암에 걸리셨어도 3일 보험으로 3, 2 보험으로 가입 가능하시고요. 암만 아니면 입원 수술을 하셨어도 또 5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다시 뭐 여러 회사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대별로 차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제는 뭐 가입이 안 되는 분들을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세가 있으셔도 당뇨가 있으시거나 수술력이 있으셔도요. 325 조건만 통과가 되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연락을 주셔가지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좋은 정보 들고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